네, 반갑습니다. 장 교수의 뇌교육 TV. 오늘은 라디오 산책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즘에 스튜디오를 조금 빌려서 촬영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네, 또 1학기 또 개학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오늘은 집 주변에 그 안양천을 걸으면서 좀 산책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디오 산책 오늘 주제는 뇌는 방향성을 원한다. 뇌는 방향성을 원한다. 뇌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뇌를 개발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또 뇌교육학과 교수라고 해서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어, 두뇌 발달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원리가 많은데 저는 이제 이 뇌는 방향성을 원한다. 이 문장이 많이 와닿습니다. 그 두 아이가 있다고 보면요. 한 아이가 뭐 중간고사를 80점을 맞고 왔고 둘째 아이는 뭐 똑같은 점수를 맞고 왔는데 두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아이는 엄마 나 다음에 더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대답을 했다면 둘째 아이는 엄마 나 다음에 90점 맞을게요. 라고 해서 종이에 90점을 써서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였습니다. 두 아이의 뇌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다음에 나 잘할게요 라고 응답하는 아이의 뇌는 방향성이 구체적이질 않죠. 엄마 나 다음에 잘할게요 라는 의미는 뭐 그런 지속 변화가 크게 없이 느껴집니다. 90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이에 90점을 써서 책상에 딱 붙인 아이는 실제적인 수치화된 목표를 갖게 되죠. 뇌를 움직이는데 다른 반응 체계를 가진 셈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부산에 간다고 하면 여기 제일 가까운 KTX역이 이제 광명역인데요. 광명역에 가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기차를 타면 기차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숙면을 취하는 분도 계시고요.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두 사람이 간다면 굉장히 이제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죠. 제각각 하고 있습니다. 기차 안의 사람들은. 근데 밖에서 KTX가 가는 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차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뇌는 뇌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수없이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뇌가 엄청난 기능을 쓰고 있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걸을 때도 뇌는 엄청난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혹은 아인슈타인이 뇌를 10%만 썼다, 15% 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뇌는 그 순간에 어떤 활동을 할 때는 뇌 기능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적의 모드로 쓰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두 발로 걷는 것이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뇌는 그 두 발로 걷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그 압력의 센서가 작동을 하고요. 속도감을 유지하는 그런 것도 감각 수용기가 작동을 해야 되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시각각 그 균형감을 위해서 지구상의 유일한 이족 보행이라고 하는 인간의 엄청난 위치 센서들이 작동을 합니다. 즉 인체의 수없이 많은 감각 수용기의 그 수용 감각들이 지각이 되고 그것이 척수를 통해서 뇌로 입력이 되고
뇌는 그것을 또 시시각각 판단을 해서 운동 출력을 척수를 통해서 몸으로 전달을 하죠. 그렇게 걷는 동작 하나에도 엄청난 뇌 기능이 있습니다.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을 하듯이 인간의 뇌도 평상시에는 그 평상시에 수행하는 기능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뇌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아웃풋을 내고 더 좋게 쓰일 수 있을까라고 보면, 기차 안을 들여다보면 제각각 하고 있지만 밖에서 보는 기차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즉 인간의 뇌도 평상시에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뇌가 최적의 상태로 복잡계로 쓰인다는 겁니다. 네, 어떤 상상을 할 때도, 어디에 책을 읽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걸을 때도. 그런데 뇌는 기차가 한 방향으로 가듯이 방향성을 가질 때 뇌 수없이 다양한 기능들이 시시각각 필요한 것들을 수행을 하는 동시에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 것이 주어질 때는 그 수없이 다양한 기능들이 하나의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방향성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지는 그 기능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 그 수학 배울 때 벡터, 스칼라 이런 거 배우신 분도 계실 텐데 이과생 분들만 배우나요? 방향성이 없는 크기만 있는 것을 스칼라라고 하고, 방향성이 있는 화살표가 주어지는 걸 벡터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엄청난 다양한 기능들이 단지 어떤 크기만 존재하는 그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위해서 다 조금씩 이렇게 벡터 개념으로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모여질 때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축적된 뇌 기능이 통합적으로 쓰여진다면 네,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뇌는 평상시에는 복잡계로 쓰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네, 복합계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복잡계로 계속 쓰이는 사람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 때 복합계로 쓰일 때 그 사람의 비포 앤 애프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복합계로 쓰인다는 건, 뇌가 방향성을 갖는다는 건 어떻게 쓰는 걸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수치화된 목표를 갖는 겁니다. 하루의 목표, 일주일의 목표, 그 달의 목표, 1년의 목표. 그 아까의 아이처럼요. 엄마 나 90점 맞을게요 한 아이에서 느껴지는 방향성. 네, 수치화된 목표가 있을 때 사람의 뇌는 그 수치화된 목표를 향해서 네, 시간의 관리와 라이프 스타일의 운영이 달라질 수 있죠. 이것이 보통 이제 뇌가 방향성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쓰이는 방식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조금 단기적인 것이죠. 그러면 뇌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추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뇌를 지속적으로 쓰게 하는 것, 나의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네, 꿈과 비전이라는 거죠. 흔히들 얘기하는 꿈과 비전이지만 그것이 뇌를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차원이고 또 인생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이겠죠. 조금은 이제 철학적이고 삶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가,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확장된 측면이지만 실제적인 두뇌 발달의 지속성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그 통찰, 또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 또 시간이 지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런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두뇌 발달과 매우 직결된다는 의미죠. 네, 단순하게 보이는 어떤 수치를 두고 목표를 삼는 것과 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방향성을 삼는 것은 실제 뇌를 쓰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장 교수의 뇌교육 TV 라디오 산책에서는 뇌는 방향성을 원한다. 이 주제로 그냥 담소를 나눠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라디오 산책 주제로 한번 새롭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